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던 배우 윤지호 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의 요청으로 윤 씨의 책 출간에 조언을 해주었던 김수민 작가의 폭로와 고소가 계기가 됐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 데스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지호 씨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 24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이 윤지호 씨가 이제 중학교 때 캐나다로 가족들이랑 이민을 갔는데 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 미련이 없다, 시민권을 따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예. 논란이 촉발된 다음에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이번 논란이 된 발단은 뭔가요? 윤지호 씨는 이제 자칭 타칭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일부에서 이제 장자연 리스트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언론이 편의적으로 붙인 거다. 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봤다라는 윤지호 씨의 주장 역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다시 이제 윤지호 씨가 그러면 왜 마지막 유일한 증언자라고 자청을 했을까? 예. 바로 장자연 씨 사건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수민 작가라는 네. 분이 뭔가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김수민 작가와 윤지호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김수민 작가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페미니스트 작가인데 네. 윤지호 씨가 이제 자신과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먼저 김수민 작가한테 접근을 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초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뭐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는 김수민 작가랑 술자리도 하고 뭐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다 이렇게 김수민 작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윤지호 씨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김수민 작가의 주장의 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3월이 장자연 사건의 10주기가 되는 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상으로는 조금 기념이 있는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그 3월에 맞춰서 윤지호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됐죠. 네. ITN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건의 증언자다 하면서 자기가 봤던 것들이라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내용들을 모아서 이번 달에 13번째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하게 됐죠. 그런 네. 과정에서 김수민 작가가 언론 인터뷰를 보고 내가 1년 가까이 매일 봤던 윤지호의 본 모습은 저게 아니다. 가식이고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폭로를 하게 되면서 네. 논란에 예. 휩싸게 된 겁니다. 그 김수민 작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나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두 사람이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네. 이제 검찰과 경찰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로.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뭐 전체를 다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윤지호 씨가 이런 대화를 하죠.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하다.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언론을 만나고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뭐 머리 모양이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되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중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제로 본 연예 기자가 아주 극소수로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김대호 기자라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건을 본. 그렇죠. 네. 그 직접 봤는데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고 그냥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진술서 형식이고 실명도 거론이 안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봤다라는 거는 그리고 윤지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30명에서 50명의 이름이 착착착 정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리스트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김대호 기자나 다른 변호사, 박훈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윤지호 씨는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고 그냥 삼류소설이다. 네. 대응할 가치가 없다. 한국의 언론의 수준은 이 정도다. 다시는 이제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 BJ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뭐 출국 장면 도착해서 이런 생방송으로 적극 활용을 하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은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카톡에 대해서도 뭐 조작됐다 이런 입장이던가요?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죠. 왜 네. 조작됐는지 뭐 그 사실 저희도 조작됐는지는 두 사람의 은밀한 그런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작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확인된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쓴 문건은 있지만 리스트는 아니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윤 씨는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 전에는 뭐 충격으로 은둔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나요? 본인 주장은 이제 10년간 은둔 생활을 했다.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뭐 또 검은 옷만 입고 생활했다 이랬는데 보면 네. 연예계 활동도 상당수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장자연 씨가 숨진 딱 1년 된 날 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한데 1년 된 날 광고도 찍고 그 광고 찍은 내용을 이렇게 뭐 인터넷 자기 홈페이지 같은 데다 게시도 하고 네. 뭐 그런 활동도 했죠.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그 2010년에 예. 1년 됐을 때죠. 이 장자연 씨 유가족들이 김종승 대표라고 있습니다. 네. 술 접대에 부른 연예계 업체 대표죠. 김종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장자연 씨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해서 결국 그 가족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윤지호 씨의 진술이. 윤지호 씨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술을 강제로 뭐 접대를 하게 하진 않았다. 뭐 탁자 위에서 춤을 췄는데 그것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다. 뭐 성추행도 못 본 것 같다. 뭐 이 네.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지호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결국 그 당시에 유가족이 패소를 했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거죠? 네네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약간 혐오를 느껴서 시민권을 딴다고 했는데 마치 이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가 윤지호 씨를 그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두 건이고 고소 고발이 되는 순간 당사자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소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윤지호 씨가 자진 귀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죠. 그 출국을 할 때 네. 그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네, 출국했다 그렇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머니가 실제로 캐나다에 있어요? 한국에 계속 같이 있었죠. 같이 출국을 한 겁니까? 같이 출국은 하진 않았고 네. 윤지호 씨가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예, 그 한국에 있는 동안 같이 있었고 윤지호 씨가 몰던 렌터카도 반납을 해준 것도 어머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간병을 위해서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네. 네. 본인도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불러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금 방법이 인터폴에 이제 적색 수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조직 폭력이나 강력 사건, 살인 이런 좀 어떤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안 갖고는 인터폴의 규정에 따라서 적색 수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 보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윤지호 씨에 대한 주장을 김수민 작가가 하고 네.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경찰은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네. 바로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지도 않고 출국 금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사실 그게 맞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쳤는데 사실 뭐 윤지호 씨가 과연 출국 금지를 하고 강제 소환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이제는 진실 공방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과거사위원회랑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다음 달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이제 장자연 사건에서 윤지호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지호 씨는 자칭 타칭 유일한 증인자인데 그 사람의 신빙성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윤지호 씨에게 기대를 하려고 했던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죠.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조사를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여하튼 윤지호 씨의 문제와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은 별개로 별개죠. 네. 분명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조금만 속도를 좀 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박유천 씨 사건 간략하게 짚어보죠. 마약을 했다고 결국에 인정을 했는데 왜 네. 그럼 처음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뭐 사실은 범죄자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혐의를 자백을 하지는 않겠죠. 다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다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정을 한 거는 연예인으로서 내려놓기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범죄자들은 이제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이제 범죄 전문가들과 취재를 해봤더니 불안감이 강력한데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활용을 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마약 범죄자들은 보통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제모도 했고 염색도 하고 탈색도 했고 특히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모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에 황하나 네. 씨하고 마약을 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흔적들이 곳곳에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임원 2명이 구속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네.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곳에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그리고 부장 이렇게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예. 증거 위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고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인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분식 회계를 해서 4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허위 자료를 제출을 했고 사내 이제는 컴퓨터 서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뭐 JY, 합병, 미전실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뜨는 모든 자료들은 다 삭제를 했다. 예. JY는 그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JY. 네. 약칭으로 삼성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삭제를 했고 그런 흔적을 검찰이 발견을 했죠. 예, 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도 있습니까? 지금 그 양 씨 등은 이제 그 누가 지시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을 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함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미 삼성전자 TF팀이 있었는데 예. 그 팀들이 와서 그 증거 삭제, 증거 인멸을 진두지휘했다라는 정황 증거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그 분식회계 관련해서 증거를 누가 조작을 지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이후에는 당연히 분식회계 자체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공모를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최종 도착지가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TF 네. 있는 지금 상무인가요? 그렇죠. 예, 그 네. 사람은 뭐 영장 칠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이 구속된 두 사람이 신병을 네. 확보했으니까는 검찰 수사는 이제 속도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지금은 함구하고 있지만 뭐 예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박유천 씨처럼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면 자기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래서 예.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가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당연히 소환 조사도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큰 그림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동원이 됐는지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줄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삼바 사건 하는데 가장 핵심은 분식회계가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마 큰 그림의 가장 정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